8강 전류 저항 기타를 할 건데요. 먼저 전류와 저항 오hm 법칙과 저항과 정전 용량 그리고 도차별 저항에 대해 첫 번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전류는 시간분의 전하량이고요. 단위 시간당 얼마만큼의 전하가 이동을 했는지가 전류입니다. 그래서 이 전하량 Q는 IT라고 하시면 되고요. 저항과 오음의 법칙에서 R은 로우 S분의 L이고요. 로우는 고유저항으로 로우는 고유저항이고요. L은 길이, S는 단면적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통해서 저항은 고유저항과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도전율 시그마는 전류를 잘 흐르게 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시그마는 K와 같고 이거는 고유저항분의 1, 고유저항의 역수입니다. 그래서 고유저항이 크면 클수록 저항은 높고 도전율이 크면 클수록 저항은 낮습니다. 오음의 법칙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릴 건데 저항 R은 로 S분의 1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누설전류 이거는 암기를 해주십시오. 누설전류는 RC는 로우 입실론입니다. 그래서 저항 R은 C분의 로우 입실론이 되는데요. 아까 여기 V는 IR 관련해가지고 I는 R분의 V가 되고 여기 R이 C분의 로우 입실론이잖아요. 그래서 로우 입실론분의 CV가 돼서 전류는 누설 전류는 로우 입실론분의 CV가 됩니다. 이게 누설 전류입니다. 이것도 유도를 통해서 하셔도 되는데 뭐 어찌됐건 이거를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저항과 정전 용량의 관계 관련해서 정전 용량은 C는 거리 L분의 입실론 S잖아요. 뭐 이걸 거리 D분의 입실론 S로 해도 되고 뭐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거리분의 입실론 면적이고요. RC는 로우 입실론 이 두 개를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문제에서 저항과 정전 용량이란 말이 나오면은 이 두 가지 식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도체별 저항하겠습니다. 이거는 많이 출제되진 않는데 전개와 공식이 비슷해가지고 만약에 여기 이 공식 몇 개를 암기를 하고 도체별 저항이 나오면은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구도체 저항 먼저 하겠습니다. 구도체 저항 같은 경우에 구의 정전 용량이 C는 4파이 입실론 R이잖아요. 그래서 저항은 아까 C분의 로우 입실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C 값을 정전 용량 값을 넣어주면 4파이 입실론 R분의 로우 입실론이 됩니다. 여기서 입실론이 삭제되고요. 4파이 R분의 로우가 돼서 4파이 R K분의 1이 이게 구도체의 저항입니다. 그래서 구도체의 저항을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번 두 개의 도체구의 저항은 각각의 저항을 구한 다음에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RA 여기 A9고 여기가 B9라고 하면은 반지름이 이 A고 여기 반지름이 B라고 하면은요. RA의 저항값은 4파이 A K분의 1이고요. 구도체 B의 저항값은 4파이 BK분의 1입니다. 그래서 RA 더하기 RB는 4파이 K가 같은 값이잖아요. 4파이 K를 묶어주시면은 요거랑 묶어주시면은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 도체구의 저항이고요. 반구의 저항은 케이블의 저항이랑 똑같은데 케이블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면 이 면적이 크면 클수록 저항이 커지잖아요. 이 면적이 절반으로 줄어들면 저항이 커지고요.
이거랑 그러니까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구의 저항이 그러니까 4파이 AK분의 1이잖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저항이 그러니까 2배 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2파이 AK분의 1이겠죠? 여기 A는 그 반지름입니다. 구의 반지름, 반구의 반지름. 랍은 하겠습니다. 동심구의 저항인데요. 동심구 관련해서 정전 용량은 4파이 입실론 B-A분의 AB잖아요. 그래서 저항 R은 C분의 로우 입실론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C 값을 넣어주시면은 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 그 저항 있잖아요. 저항 관련 문제는 첫 번째로 그러니까 R은 C분의 로우 입실론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C 값을 그러니까 이때까지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C 값을 그러니까 쉽게 그러니까 넣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C 값을 넣어가지고 유도해서 그러니까 그 유도해서 기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열전 현상, 압전 현상, 홀 효과인데요. 이건 반드시 맞아야 돼요.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 이건 반드시 맞으세요. 그 열전 현상은 열과 전기의 상호작용을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 2번 톰슨 효과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동일한 금속이란 말과 그 온도차 그리고 고온에서 저온으로 전류를 흘리면 도선에서 열이 발생해 흡수다 이런 현상 뭐 이게 그러니까 톰슨 효과인데 그러니까 동일한 금속이랑 온도차가 나오면 그 바로 톰슨 효과 이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그 참고로 그러니까 설명만 좀 드릴게요. 제어백 효과, 제백 효과든 뭐 지백이든 뭐 똑같은 말인데 금속선 양쪽 끝을 접합하고 그러니까 금속선이 있어요. 금속선 잠깐만요. 금속선이 있고 금속선 양쪽 끝을 접합하고 그 다음에 한쪽에 그러니까 열을 가해요. 이 열을 가하면은 그 온도차가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이 금속이랑 이 온도차에 의해서 전위가 발생한대요. 그래서 전위에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현상이 재백 효과고요. 톰슨 효과는 동일한 금속이에요. 어, 톰슨 효과는 동일한 금속인데 여긴 동일한 금속에서 동일한 금속 도선의 두 점 간에 그러니까 온도차를 준대요. 그래서 고온에서 저온 쪽으로 전류를 흘리면은 고온에서 그러니까 저온 쪽으로 그 전류를 흘리면 도선 속에서 열이 발생되거나 흡수되는 현상이 그러니까 일어나는 게 그러니까 톰슨 효과입니다. 그리고 압전 현상은 기계적인 압력, 변형을 가할 때 전위차가 발생한 효과가 압전 현상이고요. 이건 종효과와 횡효과가 있는데 조선시대에 종은 주인과 같은 방향으로 가야겠죠? 주인과 그러니까 뭐 수직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엄청 혼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종효과는 같은 방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횡효과는 그러니까 이 반대다. 그래서 종효과에 대해 말씀드리면은 힘을 가하는 방향과 전하가 발생하는 방향이 같은 경우 그리고 횡효과는 그 반대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종효과만 그러니까 기억을 하시고 종효과의 반대는 횡효과다 이렇게 그러니까 기계적인 압력이 있어요. 근데 그 종효과냐 횡효과냐 이걸 그 고르라고 문제가 나오면은 그 같은 방향이냐 다른 방향이냐 그러니까 힘을 가하는 방향과 전하가 발생하는 방향이 같은 방향이 다른 방향 이거를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같은 방향이 나오면 종효과고요. 그 다른 방향에 나오면 그 횡효과입니다. 그리고 호료과인데요. 전류가 흐르는 회로에서 도선의 자개를 가하면 전류가 흐르는 도체와 수지간, 수지간 방향으로 전위차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문제에서 그냥 전류가 있고 이 전류통에 자기가 발생한대요. 전류가 흐르는 회로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발생한대요. 그럼 무조건 호료과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예, 다음으로 그러니까 패러데이 관인데요.
그러니까 이 예전에 했던 거예요. 그 플러스 q 전화에서 마이너스 q 전화로 그 이쪽으로 가면은 이게 1전속이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뭐 써놓은 건데 패러데이 관 양단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단위 전화가 있어야 되고요. 이게 패러데이 관이에요. 패러데이 관 내에 전속수는 일정하며 패러데이 관수는 전속수와 같다. 요게 패러데이 관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관은 이렇게 생겼겠죠. 관이 이렇게 있고 전속이니까 여기 플러스 Q에서 마이너스 Q로 갈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패러데이 관의 밀도는 전속 밀도와 같다. 그러니까 전속 밀도는 얼마, 전속이 얼마 촘촘한가가 전속 밀도고요. 패러데이 관의 단위 전이차당 보유 에너지는 2분의 1 줄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식은 그러니까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앞전에 암기한 사항을 그 여기 그냥 적어 놓은 거예요. 앞전에 암기를 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W는 2분의 1 CV 제곱이잖아요. 이건 2분의 1 QV잖아요. 근데 패러데이 관에서 Q를 1쿨롱으로 두면은 그리고 단위 전위를 1볼트로 두면은 이게 2분의 1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2분의 1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진전화가 없는 곳에서 패러데이 관은 연속이다. 그러니까 진전화가 없는 곳은 관 양끝 전화 외에 관 사이에 그러니까 다른 방해한 전화가 없는 곳이 그러니까 진전화가 없는 곳이에요. 진전화가 없는 곳에서 패러데이 관은 연속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곡률과 그러니까 전화 밀도가 나옵니다. 곡률은 곡선이 휘어진 정도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뾰족한 데 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가 있어요. 왜 여기 이쪽은 그러니까 각도가 그러니까 좀 더 작잖아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요런 구랑 요런 구랑 이 그 휘어지는 각도가 그러니까 휘어진 각도가 그러니까 좀 그 많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곡률이 크다 그러니까 이 휘어진 정도가 크다 하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구의 반지름이니까 작다는 뜻이에요. 이 곡률이 작다. 그러니까 이 뜻은 그러니까 이 구의 반지름이 엄청나게 커가지고 이 휘어진 정도가 그러니까 굉장히 작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뾰족한 곳에 그러니까 전화가 잘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피레침 있잖아요. 피레침 같은 게 뾰족하잖아요. 피레침 같은 경우에 뾰족해서 그러니까 전화가 잘 모여가지고 전기가 세기가 크고요. 아, 참고로 그 유전율이 큰 쪽으로 몰려요. 그러니까 여기 입실론 1이랑 입실론 2가 있는데 입실론 1에 그러니까 그 많이 모입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곡률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그 기억하시면 되고 암기하실 사항은 저항률이 가장 작은 것은 그 요거를 그러니까 암기를 해 주십시오.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저항의 크기가 2롬인 전선이 있대요. 근데 그러니까 전선의 최적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길이를 2배로 늘렸을 때 전선의 저항은 하면은 그러니까 이 저항은 R 로 입실 S분의 그러니까 L이잖아요. 그래서 저항의 크기가 1인 전선이고 최적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길이를 2배로 늘렸대요. 그러니까 최적은 면적 곱하기 길이잖아요. 그래서 최적이 동일하고 길이가 2배가 되면은 그러니까 면적은 2분의 1 S가 되고 길이는 2배가 돼요. 그러니까 요게 그러니까 요식 자체를 다시 쓸게요. R은 로 2분의 1 S분의 2 L이 돼요. 그래서 4 로 S분의 L에 2 돼서 그 전선의 저항은 그
4배가 됩니다. 기존의 그러니까 저항보다. 근데 기존의 저항이 크기가 1옴이니까 답은 4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4번 쓰시면 되고요. 저항과 정전 용량의 관계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평행판 콘덴서의 극판 사이 유전율 입실론과 로우인, 저항률 로우인 유전체를 삽입화했을 때 그 두 전극 간의 저항과 정전 용량과의 관계. 이거는 그러니까 RC는 그러니까 로우 입실론 기억하시죠? 그래서 3번으로 그러니까 하시면 되고요. 도체별 저항 가겠습니다. 도체별 저항에서 이건 뭐예요? 반구예요. 반구하면은 2파이 AK분의 그러니까 1 이게 그러니까 9의 저항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접지 저항은 R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식을 기억을 하시면은 바로 그러니까 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로우가 쓰였네요. 그리고 열전 현상이랑 합전 현상 호력과에 관해 하겠습니다. 동일한 금속 도선의 두 점 사이 온도 차이. 동일한 금속이래요. 동일한 금속이고 온도 차이를 줬대요. 그럼 뭘 기억하라고요? 톰슨을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도 그러니까 동일한 금속, 온도 차이를 줬대요. 톰슨. 패러데이 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패러데이 관의 성질에 대해서 패러데이 관 중에 패러데이 관 중에 있는 전속수는 그 관 속에 진전화가 없으면 일정하고 연속이다. 이거는 이거는 맞는데? 이거 답을 잘못 적었네요. 4번. 패러데이 관의 밀도는 전속 밀도와 같지 않다. 이게 답입니다. 이 교재에서 요거는 수정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곡률과 그 전압 밀도고요. 평등전개 중에 유전체 9에 의한 전속 분포가 그림 같을 때 입실론 1과 입실론 2의 크기. 입실론 1이 그러니까 큰 쪽으로 그러니까 큰 쪽으로 전속이 그러니까 몰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입실론 1이 커요. 네. 예, 감사합니다.